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제임스 네일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는 소식이네요. 감독은 네일의 부진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으며 그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일의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감독이 네일에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팀 내부에서 선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네일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일이 11일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시즌 첫 패전을 기록한 내용이네요. 4이닝 동안 8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7실점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도 큰 폭으로 상승했군요. 지난해 KBO 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7자책점을 넘기는 등 예상보다 힘든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네일의 투구력에 큰 변동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대팀의 타격이 좋았던 건지 궁금한데 혹시 경기의 다른 상황이나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이 문장은 야구 경기에서의 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일 투수가 1회 말에는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막았지만 2회 말에 실점하면서 경기가 흔들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회 말에는 선두타자 한유섬의 볼넷을 시작으로 라이언 맥브룸에게 안타를 내주고 그 후에는 무사 1-3루 상황에서 최준우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이어서 2사 2-3루 상황에서 조영우에게 추가적인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네일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경기의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좋았지만 두 번째 이닝에서 집중력 부족이나 상대 타자들의 좋은 타격으로 실점이 이어진 상황이네요. 이 내용은 야구 경기 중 특정 투수의 불안한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3회 말에는 투수 네일이 어려움을 겪으며 상대 타자들에게 안타와 삼진을 허용했으나 결국 맥브룸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4회 말에는 상대팀이 추가로 3점을 얻으며 점수차가 벌어졌고 결국 네일은 5회 말을 앞두고 마운드를 김건국에게 넘겼습니다. 네일의 불안한 모습은 아마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분석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이범호 감독의 말은 SSG와의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유를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감독은 선수들 간의 호흡 문제나 경기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태군 선수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던 선수들이 한준수 선수와의 새로운 조합에서 적응에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은 선수 개인의 기량보다는 팀 내 상호작용이나 전술적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추가 설명은 경기 중 네일 선수의 제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네일이 던진 공들이 주로 가운데로 몰렸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당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구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타자들에게 좋은 타이밍에 공을 맞게 된 것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 외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며 제구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투수의 컨디션이나 집중력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일은 지난해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네요. 26경기에서 14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한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한국 시리즈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2경기 10과 3분의 2이닝 1승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한 점은 그의 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팀의 정규 시즌 우승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만큼 그는 그 시즌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힐 만하네요. 네일의 올해 투구 스타일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체인지업을 연습하고 그 중에서도 킥 체인지업을 사용한다고 하니 더욱 흥미롭습니다. 보통 체인지업은 속도 변화와 함께 타자를 속이기 위한 중요한 구종인데 네일이 사용하는 변형 체인지업은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공을 찍어서 누르는 느낌이라면 공의 움직임이나 속도 변화가 일반적인 체인지업과는 다를 것 같네요.
그의 다른 구종들과 함께 체인지업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내일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그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일의 성적이 아직도 매우 우수하네요. 9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18이라면 확실히 팀의 중요한 1선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지금은 아마 부진의 한 부분이 잠시 지나갈 때가 된 시점일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맞을 때가 됐다. 는 말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일도 부담을 덜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 상태가 괜찮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부상이 없고 컨디션이 좋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내일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5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에서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8위로 내려갔다는 소식이네요. 특히 투수와 타선이 맞물리지 않은 최악의 엇박자 경기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패 상황에서 팀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타선이나 투수진의 부진이 더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1차전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군요. 특히 경기 초반부터 제임스 네일이 제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을 끌어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회 말에 선두타자 한유섬에게 볼넷을 내주고 그 후에도 맥브룸과 최준우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점수차가 벌어졌죠. 조형우의 2타점 적시타로 0에서 3까지 끌려갔다는 점에서 제임스 네일의 컨디션 조절이 필요했을 것 같고 이후 경기 운영에서 이런 실점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의 투수진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2차전에서도 상황이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범호 감독이 제임스 네일에게 불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보내는 모습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스포츠에서 좋지 않은 성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것은 감독과 지원팀이 선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제임스 네일의 하락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지혜를 보인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선수의 장기적인 발전을 중시하며 내일이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이 팀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제어 문제를 분석한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 팀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네일의 이야기도 실패를 맞닥뜨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감독의 지원과 팀에 대한 비전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번 시즌 성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감독의 믿음과 네일의 노력 덕분에 그가 곧 강하게 돌아와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